아직도 이 말을 모른다고? 이것만 알면 정부 지원금 다 받을 수 있을걸? 안녕하세요, 홍당이에요. 정책을 신청하려고 공고문을 봤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본 적이 있다면 주목. 이 영상을 본다면 정책 이해, 신청이 더 쉬워질 거예요. 공통, 금융, 생활지원, 주거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단어의 순서는 같이 보면 좋을 것들로 묶어놓았어요. 첫 번째 분야는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어를 살펴볼까요? 먼저 세전소득이에요. 세금을 제외하기 전 소득입니다. 보통 지원 사업에서 소득으로 신청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어의 뜻보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의 세전 소득 확인 방법.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 마이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중위소득이에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의 다양한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새롭게 발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원수별로 다르게 설정되며 저소득층이 보장받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가구 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22만 8,445원, 2인은 368만 2,609원입니다. 소득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혈연관계에 대한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직계비속입니다. 자식, 손주, 증손주 등 본인을 기준으로 관계도에서 직선으로 내려가는 후손과의 혈연관계를 뜻해요. 반대로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기준으로 관계도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조상과의 혈연관계를 뜻해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처럼 본인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들어가는 혈연관계를 뜻합니다. 두 번째 분야는 금융이에요. 그 중에서도 금리,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헷갈릴 수 있는 단어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내가 맡긴 돈에 생겨나는 이자나 그 이자의 비율을 말해요. 만약 1,000만원을 빌렸을 때 연금리가 1%라고 가정한다면 이자는 총 10만원, 월 약 8,000원이 되는 거예요. 덧붙여서 기준금리란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체계를 말해요. 이 기준금리는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8회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데요. 그때 그 사람, 은행, 대출 상품의 조건에 따라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금리를 가산금리라고 해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가산되는 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가산되는 금리가 높아져요. 금리에 대한 이해가 되었나요? 다음은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정확히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사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낸 세금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쳐 정확한 세금 액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공제 항목을 매월마다 취합하고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1년 동안 세금을 내고 그 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정확한 세금 액수를 확정합니다. 정확한 세금액이 산출되면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에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더 내게 되고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에 따라 세금을 이 정도 내야 한다는 기준이 있고 우선 세금을 정해진 비율대로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앞서서 공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공제와 관련된 단어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해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체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절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종류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 카드 등 사용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와 관련된 또 다른 단어는 세액공제예요.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과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종류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챙겨서 연말정산에 적용하면 좋겠죠?
금융 분야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보았어요. 벌써 많은 용어들을 본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생활지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4대 보험이에요. 4대 사회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실업, 노령의 위험을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이후 보상을 받는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 즉 사회보험을 말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종류가 있으며 이 4개를 합쳐서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이에요.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제도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뜻하고요.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어요. 이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이 있었어요. 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하며 주로 자녀가 대상이에요. 직장 피부양자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직장에 다니는 가족 구성원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족 구성원을 뜻해요. 현재 본인의 소득, 재산이 적거나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에 다니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자라고 합니다. 생활지원 분야의 마지막 용어는 사상위계층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 자격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평생교육 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등의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면적과 관련된 단어예요. 공급면적이란 방, 거실의 계단, 현관 등 주거와 관련된 모든 공간을 합산한 넓이와 크기를 말해요. 공급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공급 면적인 84제곱미터를 보고 약 25평으로 계산하면 돼요. 한 평을 대략 3.3제곱미터로 환산하니 참고해서 계산해보는 걸 추천해요. 그렇다면 앞에서 잠깐 언급됐던 전용 면적도 알아볼까요? 엘리베이터, 계단 등등 공동으로 쓰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내가 거주하는 집의 크기를 말해요. 공급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실제 내가 사용하는 집의 크기이기 때문에 약 17평으로 계산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한 평을 대략 3.3제곱미터로 계산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용면적이란 공용이란 말처럼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닥 부분의 넓이와 크기를 말해요. 공유면적은 주거 공유면적과 기타 공유면적으로 나뉘는데 주거 공유면적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1층 현관 등등 지상층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크기를 말하고 기타 공유면적은 지하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관리사무소, 놀이터 등등 부대시설 공간의 크기를 말해요. 면적 다음으로는 집에 사는 구성원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볼까요? 먼저 세대주란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대표자를 말해요.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장 위에 표시되는 사람, 세대주 관계에서 본인이라고 적혀진 사람입니다. 1인 가구는 본인이 세대주이며 단독 세대주라고 합니다. 세대원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의 구성원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서 무주택 요건이 추가되면 뜻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무주택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보통 주택 청약 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주택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뜻해요. 청약 신청 시 무주택 기간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뜻합니다. 면적과 구성원에 대한 단어까지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는 전입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볼까요?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옮겨온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전입신고는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해당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서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날짜, 문서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의 한 요소이며 실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청년정책 신청과 이해에 있어서 필요한 단어 뜻풀이를 같이 해보았는데요. 또 궁금한 단어가 있다면 퐁당이와 같이 알아봐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